안녕하세요. Y축입니다. 대전은 현재 매매가의 경우 최고가 대비 54% 하락, 전세가의 경우 최고가 대비 6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보증금이 매매보다 3억 5천만 원이나 높아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1년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대전에서 아파트 한 채가 23억에 거래될 뿐더러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수익률 1위를 자랑하며 대체재 상품들이 나왔다 하면 완판될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호가로 나오는 아파트 물건보다 최근 1억 싸게 낙찰된 경매 아파트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현재 대전 부동산의 실태와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한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수요 대비 많은 공급입니다. 대전의 세대수 변화를 보게 되면 2011년 55만이던 세대수가 2023년 67만이나 되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대전 세대수의 22%인 12만이나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인구수 변화를 보게 되면 2011년 150만 하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153만까지 갔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23년 144만이 되었습니다. 무려 대전 인구수의 6%인 9만이나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대전의 연별 순이동 증감 자료를 보게 되면 2013년까지만 해도 증가하던 추세가 2014년 이후로 한 해 빠짐없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대전의 순이동 증감을 보고자 합니다.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오는 순이동 증가의 경우 매년 1000명 정도의 인구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대로 대전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세종이 2012년 입주를 시작하면서 매년 10,000명 가까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으며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의 경우 2017년부터 매년 3000명 이상 빠져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전의 전입 및 전출 현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 대전의 전입을 보게 되면 대전으로 주로 들어오는 곳은 근처인 충남과 충북, 전북 이외에도 경기와 서울도 존재합니다. 다만 대전에서의 전출을 보게 되면 서울과 경기의 경우 20만 명이나 되며 그 외 세종의 경우 17만 명으로 엄청난 인구 이동이 일어난 걸 알 수 있는데요. 거주하던 곳의 변화가 크게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 수준 차이 발생 때문입니다. 2020년과 2022년 지역별 연봉을 보게 되면 울산을 제외한 세종, 서울, 경기 지역만 평균보다 높은 걸 알 수 있으며 그 다음 충남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세종의 경우 가장 연봉이 높은 지역으로서 서울보다도 높은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 좋은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해마다 이동하고 있는 연령대는 어디일까요? 실제 대전의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주요 수요층은 바로 그 지역에 신규로 거주하는 사람들일 텐데요. 연령에 따라 크게 두 분류로 나누게 되면 이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70대, 그리고 80대의 경우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면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거나 전세를 들어가야 하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의 경우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동 인구인 주요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 대전의 입주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대전의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수요는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인구수의 0.5%인 7,329호인데요. 2023년을 제외하고 2022년, 2024년, 그리고 2025년은 적정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공급이 많다고 하더라도 멸실되는 주택이 많다고 한다면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허나 대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멸실 주택 수를 확인해 보면 총합 13,000호로 2024년 한 해 입주 물량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은 현재 2025년까지 공급 초과 상태로 확인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인구 전입 및 전출이 잦았던 세종과 충남도 같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곳의 적정 수요는 약 2만 호인 걸 알 수 있는데요. 2022년 39,000호에서 2023년 27,000호, 그리고 2024년에는 36,000호로 적정 수요 대비 1.5배에서 2배까지 물량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멸실되는 주택수의 합은 25,706호로 2023년 입주 물량만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대전 미분양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042호 수준으로 미분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00호 수준밖에 되지 않다.
않다가 2023년 미분양이 3,239호로 2010년보다도 많은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경제 활동인 수요보다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인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는 가격 하방이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입주 물량 많고 미분양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은 어차피 새 아파트를 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 마당에 새 아파트는 수요가 꾸준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어. 실제로 그럴까요? 바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요와 실제 공급 간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 아파트를 사례로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대전시 대덕구 서복동에 있는 금강 엑슬루 타워입니다. 2012년 1월에 준공된 2312세대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과 2년 동안 595건이나 거래가 되면서 단지 세대수의 26%나 주인이 바뀐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위에 금강이 흐르며 생태공원과 야외 수영장이 조성되어 있고 왼쪽에 대덕산업단지가 있으며 오른쪽에 도시개발구역과 대덕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어 발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매매 추이를 보게 되면 2020년 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2억 중반 하던 아파트가 5억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2022년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하더니 3억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거래 내역과 실제 대전에서의 매매 매물수와 비교하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대전 매매 매물수가 급감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반면 거래량이 급감함과 동시에 매매 매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투자 수요 변화로 인한 매물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전의 전세와 월세 매물수를 보게 된다면 매매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금강 엑슬루 타워에 나오고 있는 매물수만 215개로서 단지 세대수의 9.3%나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실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를 놓아 투자를 하는 투자 수요 또한 감소를 하게 되고 이는 매매 가격 하락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고 있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세 번째 이유인 가파른 채무부담 상승입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종, 대전, 그리고 충남 아파트의 PIR 추이를 보게 되면 세종의 경우 2년 만에 연봉의 3배가 상승하였으며 대전의 경우 이어서 연봉의 2.5배, 그리고 충남도 연봉의 2배 수준으로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보다도 가파르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의 경우 미국 137.4%, 한국 138.4% 수준으로 비슷하였으나 2021년 기준 미국은 101.2%로 줄어든 반면 한국은 206.5%로 미국의 2배 수준까지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았을 때도 OECD 국가 중 한국은 104.3%로 1위이며 버는 소득보다도 부채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반면 뉴스에서 부동산 위기로 많이 언급되었던 중국조차도 62.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빚이 자산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현황을 보게 되면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 2021년 제로금리 시대가 되면서 수익률만 나오면 없는 돈까지 끌어서 쓸 정도로 투자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2023년 3월 기준 한국은 3.5%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서 기준금리가 7배나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아파트 공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DSR 대출 규제가 작용하게 되면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법원에서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만 12,408건이나 되며 그중 갭투자로 투자가 용이했던 아파트의 경우 2,382건이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낙찰된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22 타경 105023인데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에 있는 문지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감정가 8억 4천만원에 시작했던 물건이 2회 유찰되면서 4억까지 떨어졌는데요. 2023년 1월 26일 3명이 입찰하면서 4억 8,099만 9,999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해당 물건의 방 구조를 보게 되면 공급 34평에 계단식 구조인데요.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레스룸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2021년 3월 9억에 거래되던 물건이 2023년 2월 5억 6천만원에 거래된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나오는 호가의 경우 1층이 5억 8천만 원이며 저층이 6억에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가 대비 8천만 원 싸게 받았으며 현재 나오는 호가보다 1억 싸게 받은 걸 알 수 있는데요. 혹시 권리상 하자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첫 번째로 말소 기준 권리 확인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구에 2020년 3월 26일자 가압류가 있으나 을구에 2019년 8월 26일 근저당권이 있어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8월 26일자로 최선순위 근저당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각물건 명세서와 전입세대 열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소유자의 동거인인 이상학 씨가 2017년 7월 3일자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전입세대 열람에서도 이상학 씨와 소유주와는 동거관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현재 대항력이 없으며 권리인수 상황이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오늘은 대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매가의 경우 최고가 대비 54% 하락, 전세가의 경우 최고가 대비 63% 하락하는 지역이 존재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최저가 대비 1억 싸게 낙찰받는 분도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과 경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실거주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축입니다.